퇴직 후 맞이하는 첫 해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시기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면서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고 생활의 무게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온다. 특히 혼자 사는 60대라면 가족의 도움이나 배우자의 소득 없이 자신의 연금과 모아둔 돈으로 일상을 꾸려야 하기에 생활비의 민낯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의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적다. 그래서 지금 은퇴 1년 차를 지나고 있는 이들의 생활비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은 앞으로를 대비하는 모든 이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매달의 선택과 포기 그리고 작은 즐거움과 불안이 얽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62세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지만 예상보다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 은퇴 전에는 직장 생활에 바빠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출의 흐름을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장 큰 지출은 주거비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한 달 예산의 균형을 흔들곤 한다. 여기에 혼자 먹는다고 해도 식비가 줄지는 않는다. 직장 시절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는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장을 보고 혼자 조리하거나 밖에서 간단히 먹는 비용이 오히려 늘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취미 활동은 최소화했지만 의료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늘 마음을 짓누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은퇴 전에 여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출을 따져보니 버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조기퇴직을 한 여성의 경험이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 형식으로 회사를 나왔고 혼자 사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다. 집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했기에 매달 내는 임대료가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었고 퇴직금 일부는 생활비와 자녀 결혼 지원으로 이미 소진했다. 결국 그녀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꿨다. 브랜드 커피를 끊고 시장을 이용해 장을 보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모두 해지했다. 하지만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도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 나타난다. 치과 치료 한 번에 수개월간 모아둔 생활비가 흔들리기도 했다. 그녀는 퇴직 전후의 삶을 비교하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회사 다닐 땐 돈을 쓰는데 망설임이 없었는데 지금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도 2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심리적인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다. 세 번째 사례는 63세로 은퇴 후 1년을 맞이한 전직 교사의 이야기다. 그는 다른 두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연금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비 조절은 중요한 과제다. 그가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사회적 비용이다. 교사 시절에는 직업적인 체면과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출이 발생했지만 은퇴 후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라도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 하지만 이런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교통비, 회비, 식사비가 따라붙는다. 연금이 있다고 해서 생활이 완전히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연금의 가치가 줄어드는 체감은 날카롭게 다가온다. 그는 말한다. 매달 나오는 연금 덕에 굶지는 않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생각하면 지금의 생활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불안이 큽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배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은퇴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듯하다는 점이다. 직장에서 받던 급여와 비교하면 연금과 퇴직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혼자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식비, 주거비, 공과금, 의료비 같은 기본 지출은 개인이든 가족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이 없다는 점이 긴장을 배가시킨다. 따라서 은퇴를 앞둔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생활비를 단순히 줄이는 법이 아니라 관리하는 법이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며 불확실한 미래의 의료비와 돌발 지출을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은퇴 후의 자유는 곧 또 다른 속박으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지출의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한정된 자원으로도 자신만의 균형 잡힌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 퇴직 후 1년을 지나온 이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교훈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이다. 퇴직 후 1년 차의 생활비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절약 정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 그것은 사회구조, 제도적 지원, 개인이 살아온 경력과 자산 축적의 결과가 얽혀 만들어진 복합적인 현상이다. 특히 혼자 사는 60대 은퇴자의 경우 가족이나 공동체의 보호막 없이 오롯이 자신의 소득과 지출만으로 삶을 꾸려가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비 문제는 더욱 날카롭게 다가온다. 흔히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퇴직금 혹은 임대소득 같은 자원을 통해 노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실제 지출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예상보다 훨씬 빠듯하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지출 구조는 단순히 줄어든 소득에 맞춰 생활을 축소한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고정비의 비중이다. 주거비와 관리비, 공과금은 은퇴 전후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다. 자가를 보유했더라도 관리비와 세금 유지 비용은 꾸준히 발생한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은퇴자의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크며 이는 은퇴자의 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약한다. 집은 삶의 기반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식비다. 흔히 혼자 살면 식비가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량으로 장을 보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가족 단위와 달리 1인 가구는 소포장 식품을 사야 하고 이는 오히려 단가가 높다. 게다가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남기는 부담 때문에 외식이나 간단한 식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지출이 줄지 않는다. 여기에 건강을 고려해 신선한 재료를 구매하거나 영양을 챙기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간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은퇴자의 건강 관리와 직결된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의료비다.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보험이나 정기 건강검진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했지만 은퇴 이후에는 모든 부담이 개인에게 돌아온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치과, 한방, 보장 범위 밖의 약품이나 치료는 여전히 큰 지출로 이어진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꾸준한 약제비는 은퇴자의 생활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의료비는 불확실성과 불가피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보다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준다. 당장 돈이 모자라면 식비를 줄일 수는 있어도 약값을 줄일 수는 없는 법이다.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출도 무시할 수 없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외로움이 커지고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은 의도적으로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려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일정한 비용을 수반한다. 교통비와 모임회비, 식사비는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그렇다고 관계를 포기하면 정신적 건강이 무너지고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히 낭비로 치부할 수 없는 지출이다. 여기에 더해 은퇴자들이 종종 간과하는 것은 생활비의 물가 상승 압력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명목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미미한 수준의 조정만 있을 뿐인데 반해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는 은퇴 생활의 체감 가치를 크게 낮춘다. 예를 들어 같은 금액으로도 은퇴 초반에는 나름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나면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은퇴자들은 점점 더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은퇴 후 1년을 보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은 은퇴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지출 구조의 설계라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은퇴 전까지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늘어난 자산보다 어떻게 쓰고 유지할 것인지가 더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은퇴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생활비 항목별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주거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무엇인지, 식비와 여가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견디는 삶이 아니라 꾸려가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생활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고정비의 최소화다. 집과 관련된 비용은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주거 형태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관리비가 덜 드는 소형 주택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고, 임대 생활이라면 장기 계약이나 보증금 조정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는 의료비 대비다. 의료비는 불가피한 지출이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방어와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관계 지출의 균형이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 퇴직 후 1년 차를 맞이한 은퇴자들의 사례는 단순히 그들의 경험담이 아니라 앞으로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교과서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어떻게 삶을 꾸려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준다. 은퇴 후 생활비의 민낯은 두렵지만 그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대비책이 생긴다. 결국 은퇴란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길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지켜내느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은퇴 후 삶의 무게와 행복을 결정짓는다.